안녕하세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의 백선혜 대표입니다. 이번 판도라 경유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이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카페에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분개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회계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분계 있잖아요. 이분계에 대해서 이런 분계. 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제 돈을 수선 충당금 중에 저수조 청소비를 적립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거를 미리 모아두고 싶어요. 왜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미리 모아두고 싶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네, 본인은 이렇게 전표를 치셨다고 하셔서 성급 비용 대 미지급 비용 하시고 돈 나중에 줄 때 미지급 비용 대 재예금 그 다음에 성급 비용으로 수선 유지비 대 성급 비용 이렇게 거두셨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면 그렇게 이렇게 해도 뭐 회계적으로 이상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차변에 자산의 증가 들어갔고 대변에 부채의 증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다 어차피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 그죠? 선급 비용이라는 거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고 미지급이란 건 아직 안 준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선급하고 미지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표가 매우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그죠? 저도 이상해 보이고 여러분도 이상해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원래는 전표를 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와서 제가 시끄러워서 창문을 좀 닫았어요. 자, 아직 저희가 저수조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아두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써야 될까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으로 나는 부과를 하고 싶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긴 하지만 뭐 뭐죠? 그 저기 전기료라던가 수도료라던가 난방비라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달에 부과시키기도 하죠. 제일 좋은 거는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제일 쓰는 게 좋죠. 그죠? 이거를 예산으로 짜서 충당금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추경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없는데 원래 다른 충당금들은 다 있는데 저수도 충당금만 없더라고요. 저수도 청소기만 충당금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부분만 추경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저수조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모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달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첫 달이에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돈이 나가니까 그때는 나눠서 부과하면 되는데 우리가 6개월을 꼬박 부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꼬박 부과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만약에 5월 달부터 나가는 경우는 4월 30일 날 부과할 때 수선 유지비 대 미지급 혹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달에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납부를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한 달만 그렇게 모은다 그러면 그냥 수선유지비 대 미지급금 그리고 근데 두 번째 달에도 돈을 안 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 수선유지비 대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4월 30일 날 한번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수선유지비 대 미지급 비용이라는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걸로 저희가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5월 10일 날 돈을 지급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을 우리가 낼 때는 우리가 모아둔 돈이랑 아직 안 낸 돈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선유지비를 모아놨던 미지급금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아둘 성급비용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격리 초보분들이 항상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금은 예수금으로,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으로, 가수금은 가수금으로 떠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떨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기료대 그 전달에 전기료대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납부하려고 그러면 미지급금대에 재예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 여기 또 전기료라고 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금을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털고요. 그러면 내가 지급할 돈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선급비용. 그러면 미지급금 10만 원 이미 모아놨던 10만 원과 앞으로 낼 돈 50만 원을 더하면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달에 우리 그 저수조 청소비는 60만 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는 미지급금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선급비용을 썼죠. 그럼 선급비용을 나눠서 부과하겠다 이거죠. 5개월로 부과를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10만 원씩 각각 부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말을 부과할 때요. 수선 유지비 5회차 중 1회차와 선급비용 5회차 중 1회차 해서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1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걷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앞으로 거둘 거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걷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약간 이상한 회계 처리로 이렇게 선급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전달에 마감을 다 했고 이거를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 회계 처리긴 해요, 여러분. 근데 막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죠? 선급비용 대 미지급, 자산의 증가 대 부채의 증가니까 조금, 그리고 선급비용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선급비용으로 막 썼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아닌데 미지급 비용으로 썼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해결은 되죠. 없어지고 선급비용 여기 60만 원씩 해서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맞는 회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점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미지급금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